자, 이제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여기 회원관리 스키마 말고 회원관리 운영 쿼리에서 보시면 여기 그레이드 넘버에 해당되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레이드 네임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위치, when, then 이런 걸 위해서 그레이드 넘버가 있으면 이게 정해지죠. 그레이드 네임은 정해집니다. 1번이면 무조건 일반 회원, 9번이면 무조건 관리자.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쓸 때 단점은 뭐죠? 단점. 속도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단점은 이게 등급이 한 개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 쿼리 자체를 고쳐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5등급이 한 개 추가됐다. 그러면 when을 한 개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레이드 5,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등급이다 써줘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단점이다. 그리고 이제 얘는 공간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코드가 좀 늘어날 뿐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기에 요런 정보를 계속 찾아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등급 번호와 등급 네임을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집어넣으면 일반 회원 관리자 이게 계속 이제 여기 그레이드 넘버에 따라서 그레이드 네임이 정해지는데 계속 데이터가 나오죠. 아, 중복이 되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테이블로 꺼내서 저장을 해서 쓰자. 그래서 등급번호와 등급 네임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쓴 거죠. 아시겠죠? 근데 꺼내올 때가 문제예요. 꺼내올 때. 지금 이제 스키마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그레이드를 먼저 만들었죠. 이거 PK 쪽입니다. PK를 먼저 만들고 프라이머리를 나중에 만든다. 아시겠죠? 지울 때는 프라이머리를 먼저 지우고 PK를 나중에 지운다. 되셨나요? 예. 왜냐하면 멤버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레이드를 지우려고 하는데 멤버가 그레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기본이에요. 없다가 지울 수 없다가. 이해되시겠죠?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가 지워져 버리면 이 멤버 쪽에서는 얘가 이 회원 등급이 정해지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상한 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울 때는 포린 키를 먼저 지우고 프라이머리 키를 나중에 지운다. 그래서 이 구조로 저희가 만들 때 이 구조로 지금 만든 거예요. 스키마를. 그러면 이제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테이블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네요. 데이터가 테이블 두 개로 분할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 그레이드 쪽에도 데이터가 있고 멤버 쪽에도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끄집어 오고요. 여기 끄집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 요거를 이제 부여로 만들어 주는 거죠. 부여를 만들 때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테이블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조인이 돼 있으면 이제 내가 가져오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처리되는 데이터나 이런 것도 부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운영 쿼리입니다. 운영 쿼리는 이제 케이스 when을 이용해서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리스트인데 저희가 그대로 가져와서 조인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하시고요. 붙여넣기 했습니다. 리스트 관리자인데 아이디 이런 걸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뭘 한다고요? 조인해서 여기 리스트 부여에다 담아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거는 이제 조인이라는 거, 조인을 하는데 조인을 하는 이유는 이게 데이터가 두 개의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거죠. 테이블에 나눠져 있다. 나눠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몇 개를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현재 그레이드가 없어요. 그레이드 없고 뭘로 만들었죠? 이 스키마 보세요. 스키마. 뭘로 만들었냐면 그레이드 공지사항이 아니라 회원관리 스키마. 회원관리 스키마 보시면 그레이드가 없습니다. 크레이트 만들면서 그레이드 썼네요. 그레이드 넘버로 쓰겠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레이드 넘버로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있네요. 아직 고치지 않아서. 그레이드 넘버로 고치자 이거 말고요. 그레이드 넘버를 가져오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이제 그 스키마에다가도 멤버의 그레이드 대신에 그레이드 넘버로 고쳐라. 그레이드 넘버가 맞는 거죠. 왜 그레이드 넘버로 썼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테이블 정의서를 보고 만들 거라서 여기에 그레이드 넘버, 여기도 그레이드 넘버 되셨나요? 그레이드 넘버로 고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스키마를 고쳐야 한다. 그레이드 넘버로 되셨나요? 그레이드 넘버, 얘가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넘버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레이드 넘버를 여기 그레이드 넘버, 여기 인서트 인투 그레이드 넘버 썼는데 회원 가입할 때 그레이드라고 쓴 거를 그레이드 넘버라고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레이드 넘버로 회원 가입할 때 인서트 할 때 그레이드 넘버로 고쳐서 저장한다. F5 누른다. 되셨죠? 그리고 자바 제로제로에도 연결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고쳐졌어요. 고쳐져서 지금 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레이드 넘버로 이렇게 그레이드 넘버로 이제 수정이 됐다. 자, 테이블이 분할되어 있어서 이제 테이블을 2개, 3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 쿼리에서 여기 when 이렇게 뭐 케이스 when then 쓰는 것 대신에 이제 뭐 지웁니다. 지우는 것 대신에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대신에 이제 가져오는 거를 항목 이름을 전부 다 써요. 항목 이름 전부 쓰는데 ID, name, gender, birth, TEL, 그 다음에 content, status, grade number, grade name을 가져와야 되죠.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어디 있냐?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그레이드 테이블에도 있고 멤버 테이블에도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2개, 3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제 쓰는 만큼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테이블로 전부 다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서브 쿼리를 쓰셔도 돼요. 심지어는 서브 쿼리. 어차피 프롬 뒤에 서브 쿼리 쓸 수 있죠. 셀렉트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데 어떤 거는 이 컬럼 중에서 어떤 거는 그레이드에 있고 어떤 거는 멤버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점을 이용해서 써주는데 그레이드 멤버를 풀로 전부 다 쓰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리어스라고 한다. 여기다 G를 붙이면 앞으로 G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M이라고 쓰면 앞으로 M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셀렉트 문장을 찾아갈 때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냐?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어디에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우선이에요? 네?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셀렉트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이쪽으로.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은 그레이드를 G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로 되어 있는 데는 G라고 써야 돼요? 그레이드라고 써야 돼요? G라고 써야 돼요. G. 이해되시나요? G라고 써야 한다. 그레이드라고 쓰지 않고 G라고 써야 한다. 되셨나요? 근데 이 쿼리는 여기 단발성이에요. 여기서만 그렇게 쓰고요. 다른 쿼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었고 여기 쿼리에서만 그렇게 쓴다. 되시겠죠? 그레이드라고 쓸 때는 G라고 써야 되고요. 멤버라고 쓸 때는 M이라고 써야 돼요. M. 됐죠? 이 ID는 어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여기 셀렉트인데요. ID는 어디 있는 거죠? ID는 어디 있는 거죠? 예, 멤버에 있어요. 그러면은 점을 이용해서 나왔으니까 멤버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M 점 쓴다고요. M 점 되셨나요? 예, 네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멤버 M 점 젠더 M 점 벌스 M 점 TE M 점 커넥트 M 점 스테이투스 M 점 그레이드 넘버 2개 있네요. 그레이드에도 있고 멤버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한 군데를 정해야 돼요. 한 군데 정하면 얘는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만 어디 있어요? 그레이드 테이블에 그레이드 네임이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어요. 셀렉트에서 오시면 프롬을 먼저 간다. 프롬 먼저 가는데 그레이드를 G라고 써놨고요. 멤버를 M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데이터 가져와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는 아이디다. 그랬을 때는 점을 이용해서 구분을 해준다. 특별히 요거 때문에 구별을 합니다. 그레이드 넘버가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에도 있어요. 그죠? 딸랑 이거만 쓰기는 그러니까 형식을 다 맞춰서 써준다. 이 나머지는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이게 중복되지 않으면 안 써도 됩니다. 주목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쓰고 어떤 놈은 쓰고 어떤 놈은 안 쓰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을 하는데 이게 두 개만 조인하니까 얘는 멤버에 있고 얘가 그레이드에 있고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테이블이 3개, 4개 지금 막 조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이 확 뒤집히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 안 써놓으면 찾기가 힘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놈은 안 쓰고 어떤 놈은 쓴다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다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쓴다. 되시겠죠? 다 쓴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써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자바에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조인을 하긴 했어요. 자, 어드민에 여기 9번, 1번도 있고 관리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1번인데, 1번, 그레이드 넘버는 그 1번인데, 1번 회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어요. 어떻게 됐죠? 곱하기가 된 거죠. ID 2개 곱하기 그레이드 2개. 이해되시죠? 그레이드 2개.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4개. 이거는 곱했다. 그래서 카디네이트 곱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쓸 때는 출석부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학생 번호가 있고요. 학생 번호가 있습니다. 학생 번호가 있는데 날짜가 있어요. 만약에 1, 2, 3, 1을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번호당 학생번호 1번, 학생번호 2번, 학생번호 3번 이렇게 해야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때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해서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디네이트 곱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를 쓰긴 써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레이드 9번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관리자만 나와야 돼요. 1번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1번 회원만 나와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와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넘버가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같은 경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조건을 맞아야 한다. 정상인 거. 이렇게 쓰는 것은 일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가 일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현재. 다른 것도 있으신데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n 이것도 맞아야 되고요. n 쓰시고요. 자,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와 이꼬로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넘버가 같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함께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1번이면 1번 회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1번이면 1번 회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관리자도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1번인데 여기 1번 보세요. 1번인데 1번 회원도 나오고 관리자도 나오고 아시겠죠? 이거는 같다라는 요 조건이 없고 그냥 조인만 시킨 거죠. 서로 연결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번이면 1번 회원, 9번이면 관리자.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일반 조건이고 where 다음에 쓰셨는데 탈퇴, 강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쓰는데 정상인 것만 가져오자. 제가 맨 처음에 정상인 것만 가져오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where 다음에 앞에다가 가로 열고 일반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조건을 여기다 만들어서 써요. 그 다음에 and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join 조건을 쓴다. 조인 조건은 primary key 이꼬로 foreign key라고 쓴다. pk 이꼬로 그럴 거를 쓰시는 거는 pk 이꼬로 foreign key fk 쓴다. fk 이게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넘버가 primary key죠.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는 foreign key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매칭시켜서 같은 걸 쓴다. 테이블이 3개, 4개 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테이블이 2개만 있었는데 테이블이 3개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조인 조건이 몇 개가 될까요? 조인 조건. 테이블이 3개로 늘었습니다. 조인 조건은 2개가 됩니다. 2개. 지금 테이블이 2개예요. 조인 조건은 1개. 됐죠? 보통 어떻게 조인이 되냐면 제가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는데 상품의 가격이 나와요. 프라이스. 이거는 구스에 대한 테이블이고요. 얘는 프라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 아시겠죠?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네.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조인해서 써야 돼요. 이쪽에 그래 구스 넘버의 프라이머리 키가 있겠죠?
얘는 포린키로 사용해서 고스 넘버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가격, 이 상품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이 먼저 있고 가격이 나중에 붙여진다. 되셨나요? 상품이 없으면 옵션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프라이머리 키, 얘가 포린 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테이블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조인 조건 몇 개다? 한 개, 두 개. 보통의 경우는 테이블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개의 조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 되시겠죠? 지금 멤버가 있어요. 그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멤버 테이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다가 등급이라는 것을 멤버의 포린 키로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조인 조건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의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 이끌어 포린 키로 만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 유니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거를 이제 조인해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 한 개당 포린 키 한 개. 사실은 이제 포린 키는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매칭을 하면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 해야 돼요. 매칭이 되는 게.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되셔야 되고,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프라이머리 키 이꼬로 포린 키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먼저 있어야 될 걸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테이블이 두 개니까 조인 조건은 한 개. 테이블이 세 개면 조인 조건은 두 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죠? 테이블이 10개다. 조인 조건은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널은 조인되지 않는다. 조인이 안 됩니다. 널. 그 데이터가 널이면 조인되지 않아요. 그 조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저희 카페 보시면 널인 경우에 조인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게 조인되지 않는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널 조인되지 않는다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너 조인. 그 안에서 널이 아닌 데이터, 만약에 1이 있으면 1이 꼭 그 조인이 된다. 1이 있으면 1이랑 조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1이 있는데 내가 4가 있는데 여기 이쪽 데이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레이드가 4입니다. 얘는 여기 그레이드 넘버가 1인데 멤버에서 1을 쓰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조인이 되니까 데이터 값이 있죠. 그러니까 조인이 돼서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같은 거 조인이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4예요. 4. 근데 데이터를 안 쓰고 있어요. 널이라는 얘기죠.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조인이 안 되면 이거는 리스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는 안 나와요. 이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너 조인. 널은 조인되지 않는다. 여기 기본입니다. 널은 조인되지 않는다. 쓰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제 너를 조인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너를 조인하고 싶으면 아우터 조인을 실행한다. 아우터 조인. 그래서 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 키보드가 지금 왜 도망갔어? 마우스가 안 보여. 일단 마우스 보여 이제. 자, 이제 근데 저희가 그 널인 경우, 널인 데이터는, 널은 조인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는 나와야 한다. 조인되지 않는다라고 쓴 것은 데이터가 안 나와요. 데이터 안 나옵니다. 얘는 데이터 안 나옵니다. 조인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관광 명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시는 길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오시는 길을 만들었는데, 오시는 길을 다른 테이블에다가 파일명을 만들어서 해놨어요. 아시겠죠? 조인을 해야 돼요. 근데 오시는 길이 등록이 안 되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냥 낱널이면 괜찮은데 낱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기 때문에 조인이 안 돼서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 강화하면서 리스트에서 사라져 버린다고요. 오시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일정표를 만드는데 다이어리나 일정 뭐 제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예전에 일정표 뭐 만들어가지고 제가 뭘 어느 날은 뭐라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팀이 있어요. 한 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냐면 사진을 넣은 거예요. 사진. 일정표에 관련된 포스터나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이게 달력이 안 나와요. 데이터가 못 가져온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지가 없는 데이터는 싹 다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팅 안 하고 빨리 테스팅 안 하고 텍스트만 집어넣은 거예요.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경우에 빨리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뭘 가르쳐 주냐면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터 조인. 이너 조인 말고 밖에서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마 세이브 프로젝트 피드백 하시면서 제가 피드백 중에서 여기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F3 아우터 여기 있죠? 아우터 조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픽업에 대한 입력을 할 때에 아우터 조인을 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피드백을 준 거예요. 주어서 이제 사용하는데 아우터백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조인과 안시 조인 이렇게 나오면서 저기 이미지 게시판에 대한 것을 조인하시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안시 조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 조인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조인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은 이너 조인인데 여기 아우터 조인에서는 설명을 했죠. 조인 한쪽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는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한쪽에 데이터가 없으면 안 보여주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이걸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이퀄 조인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퀄 써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이퀄 할 때 널은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게 한쪽 데이터가 없더라도 그거를 보여주려면 아우터 조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아우터 조인이 어렵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는 아우터 조인 실습 보시면 저희가 이제 셀렉트해서 이제 그 포렌키로 이퀄을 사용해서 쓰실 때 이너 조인 썼고요. 널인 경우에 하려면 아우터 조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이게 S가 스튜던트고요. S 스튜던트 학생은 있는데 이게 지도 교수가 배정이 안 된 경우 그럼 널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널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 이름은 나와야 돼요. 학생 이름 나오면 뒤에 이렇게 가로과 갖고 사이에 플러스를 하면 오라클에서 이런 걸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고 일한다. 어렵진 않죠. 요 기호 한 개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해요. 이해되시죠?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니까 선생님 지금 기본은 이너 조인을 강의를 계속해요. 이너 조인을 계속 해드리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한쪽 데이터가 없고 이제 채워지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널인 경우에는 목록에 사라지게 되는데 널인 경우에는 아우터 조인을 해야 한다. 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여기다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플러스 한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아우터 조인이 돼서 데이터 한쪽 편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여기 그 S 스튜던트의 지도교수가 배정이 안 됐더라도 얘 스튜던트의 지도교수입니다. 얘가 널이 되는 거죠. 스튜던트의 지도교수가 널이면 이게 조인이 안 돼서 이게 비어있게 스튜던트 자체가 날아가게 되는데 스튜던트 학생 정보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지도교수는 널로 그냥 세팅이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써주시면 해결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조인에 해당되는 걸 쓰셨고요. 지금 이렇게 조인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를 뿌릴 때 이렇게 이제 엔드 여기 정상 조건 일반 조건을 쓰시고요. 일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를 갖고 묶으세요. and 쓰시고요. 여기 조인 조건입니다. 조인 조건을 뒤에다 써가지고 씁니다. 이게 만약 조인 조건 여기 정상 그 일반 조건이 없다. 그러면 조인 조건만 쓰시면 되죠.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일반 조건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있는 건 아니라서 일반 조건이 나오면 앞에다 쓰시면 되고요. and 쓰시고요. 뒤에다가 조인 조건을 써서 마무리를 한다. 되시겠죠? 마무리를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네.